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MBTI가 T인데요. 제가 이제 T다 보니까 저는 이제 F인 사람들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F스럽게 친근하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말을 하더라도 조금 더 친근하게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댓글에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그 댓글을 보고 내가 너무 투머치하게 F스럽게 하려고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최대한 필요 없는 말은 빼고 핵심적인 내용만 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2%까지 빠졌는데요. 채권 시장에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봄이 오면 여름 전에 장마가 오죠. 폭우가 곧 올 것 같은데 폭우는 언제 올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그리고 지금 금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금은 얼마까지 조정을 받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는 지난 2023년 10월에 최고점을 한번 찍고, 또 작년 4월에 최고점을 찍고, 올해 1월에 최고점 4.79%를 찍고 빠지고 있어요. 작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관세 부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를 거야라는 공포로 인해서 이제 올해 1월 14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고 4.8% 가까이까지 올랐었어요. 자, 이때 우리 채권 투자자들의 공포심이 극대화됐었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자, 물가가 실제로 오른 게 아닌데 오를 거야 라는 공포만으로 이렇게 금리가 올랐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저금리를 선호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계속 제가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 뒤로 1월 14일에 이제 CPI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그 물가가 조금 낮게 나오면서 4.8을 고점으로 해서 그 뒤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하락을 하던 도중에도 물가 우려 때문에 금리가 중간중간 치솟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보다 더 팽배하게 시장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촬영일이 3월 1일인데요. 어젯밤에 PCE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된 다음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계속 떨어져서 이제 4.2% 가까이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대표적인 물가지표는 PCE하고 CPI하고 PPI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가지표가 PCE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보는 물가지표가 바로 PCE이기 때문이에요.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면은 시장이 파바박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파바박 움직이는 기준점이 첫 번째가 바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냐, 예상치와 같이 나왔냐,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냐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PC가 예상치와 같이 나온 거죠.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은 시장 금리는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예상치하고 같이 나왔고, 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이전치거든요. 자, 이전치는 전월치인데 전월보다 이렇게 많이 내려가서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점에서 시장 금리가 어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PC는 현재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이렇게 많이 내려온 상태이고요. 자, 이렇게 차트를 보면 어느 정도 디스인플레이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 우려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조금 출렁이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기조는 똑같은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이제 뭐 데이터가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됐을 때는 물가가 오를 거야라는 그런 두려움에 의해서 금리가 상승을 했었고요. 또 실제로 데이터를 열어봤더니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은데 이게 성장 관련된 지표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오네? 그러면서 경제 위축, 경기 침체를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죠. 이처럼 시장이 반응할 때는요, 데이터에 의해서도 반응하지만 분위기에 의해서도 반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게 분위기에 의해서 반응하는 건가? 그러면은 실제 데이터에 의해서 시장이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겠네라는 것을 한 단계 더 위에서 바라보고 포지션을 취해야 우리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같은 정책에도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최대한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혹시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 분들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금은 3번의 급등이 있었고 지금이 그 3번째 시기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때가 이제 2주 전쯤이었는데 지금 금값이 최고를 찍었고 현재 한 100불 정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조정을 이제 금 가격이 너무 오른 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라고 어느 정도 보고 있고요. 금의 1차 지지선을 2,800불 보고 있고 2차 지지선을 2,600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한 2,800불 정도까지 금 가격이 조금 더 떨어져 준다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장기 채권 25%, 주식 25%, 금 25%, 현금 25% 이렇게 투자를 하면 좋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5년 전에 장기채와 금과 현금에 투자했다면 지금 수익률이 몇 프로일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기 채권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뭐 해외 ETF로 사셨으면은 TLT나 TLTW, TMF를 사셨을 거고요. 국내 ETF를 사셨다면은 ETF 이름에 미국 30년 국채 이런 이제 단어가 찍힌 ETF를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에 투자하셨다면은 GLD나 아니면 국내 ETF는 뭐 금 현물 ETF에 투자를 하셨을 거고, 또 현금은 제가 미국 단기 국채 소개해드렸었는데 SGOV라든지 아니면 국내로 하시면 소파 ETF라든지 국내 단기채에 투자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 TLT, TLTW, TMF는 수익률이 계속 하향 추세를 가고 있고요. 자,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이 한 80% 정도 나 있는 상태고, 자, 현금은요 굴곡 없이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매년마다 그 해당 채권의 단기 금리를 받아서 수익을 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년 전에 금과 현금과 그다음에 장기 채권을 샀다라고 하면은 이제 장기 채권을 어떤 채권을 샀느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수익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파란색이 TLTW예요. TLTW가 그래도 마이너스 폭은 가장 작았고, 그 다음이 TLT고 그 다음이 TMF인데요. TLTW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는 매월 배당을 받기 때문에 TLT보다 수익이 조금 더 납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TLTW가 조금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하셨다면은 포트폴리오 수익은 좀 플러스인 거고, 장기 채권을 TLTW나 TLT가 아니고 TMF로 담았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수익이 나지 않은 그런 상황, 그래도 원금은 금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너무 25%씩 딱 맞추기보다는요, 이 네 상품을 베이스로 깔고 가면서 그때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이 비중을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올해 1월 5일부터 토탈 리턴을 한번 보면요, TMF가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올해 1월부터는 지금 채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TMF는 3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익을 달성하는 ETF이다 보니까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이 시장이 하락했을 때 버티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TMF는 치고 빠지는 투자하시면 좋으시고요. 조금 장기로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실 거면 TLT나 TLTW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금도 항상 섞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채권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물가 우려에서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서 지금 채권 가격은 상승으로 반전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앞으로 발표되는 성장 지표에 따라서 금리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즉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채권 가격은 장기 채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의문이 하나 또 들죠. 그러면 지금 신규 진입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채권 금리가 4.2%잖아요. 꽤 가파르게 거의 일주일 만에 4.5에서 4.2%로 빠진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다소 부담되는 가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4.4나 4.5 이상 갔을 때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 4% 전후반으로 매입하셨던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자, 기존 보유자는 계속 관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이 지금 조정 중인데 언제까지 조정을 받을지가 또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은 지금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데서 지금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죠. 그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금으로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반등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1차 지지는 2,800불이고 2차 지지는 온스당 2,600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까지 이제 금 가격이 다다른다면은 이때 이제 본인의 위험 성향에 맞춰서 KRX 금 현물에 들어가시거나 뭐 GLD라든지 아니면은 뭐 NUGT 이런 식으로 ETF를 조금 골라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필요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자료나 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매크로부티크 프리미엄을 통해서
제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